유튜브라는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좋은 수단이 있는데 구독자 7,000명대에서 지금 멈추고 있다가 대자유총 소속이신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채널을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10,000명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게시글만 한 개 적어주셔도 확 뛰는데 그게 뛰어야 저희의 영상이 더 퍼질 거고 당연하죠. 이런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다 또 입소문이 나고 더 이렇게 나는데 일단 그 구독자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정말로 일단 단체 하시는 분들이 입소문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포항 채널 터진 것도 아무도 모르세요. 포항의 유튜브 채널이 터졌는데도 구독자 1,000명 정도 목전에 두셨는데 그것조차 사람들이 모르시니까 그런 홍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있죠. 근데 그 홍보를 봐주시는 시민분들이 적다.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고정TV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저보다도 먼저 유튜브를 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를 저는 이제 종편 지상파에서 쫓겨나서 유튜브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거를 자기들의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배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화를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전화기를 10개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전화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전화가 전화기로 역할을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9개를 여러분들한테 한 대씩은 나눠줘야 비로소 이게 전화기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다른 유튜브의 구독자를 늘려주게 하기 위해서 진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생입니다. 이때 상생의 생자는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서로 살려주면서 커지는 거예요. 공생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거고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상생의 원리를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독자가 좀 많거나 조금 먼저 시작한 이 유튜브들이 아직 그런 인식에까지 처절하게 가 있지 못해서 그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자유총입니다. 예전까지는 개별 유튜브들이 끊임없이 저 정복주 좌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채널 폭파당하고 광고 탄압당해도 뭐 그건 그 유튜브의 일. 공동 대응을 할 기본 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한 몇 년간을 당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공동으로 연대하고 함께 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대자유총의 출범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자유총은 구독자 많은 유튜브들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른바 귀족 유튜브들끼리 모여있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자유파 진영의 유튜버라면 어제 시작해서 구독자 2명인 유튜버도 대자유총 소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자유총 소속이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10만, 20만 유튜브로 키우는 것은 대자유총 소속 모든 유튜브가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자유총 임원들부터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대자유총 임원들한테 좀 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자유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뭐 누구한테 부탁하고 참 한마디 해줘서 구독자 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전우끼리 그런 거 갖고 고마워요? 당연한 것이지.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관점 자체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대자유총에 요청하고 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사실 간략적인 의제가 청년단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거를 듣고 왔는데 사실 지금 활동해가면서 한 1년 좀 덜 됐지만 1년 정도 활동을 해가면서 제가 좌파들한테서도 보고 배울 거 좀 배우고 싸울 때 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보고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고민이 든 게 자 지금 각자 저희 청년단체들의 이름이 있지만 뭐 농계단이라든지 지금 뭐 낙동백호단 특정 주제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근데 좌파들은 보면 뭐 친일 잔재 뭐 청산 뭐 연합 단체 뭐 이런 걸로 시민단체 신고돼 놓고 어떤 거는 뭐 대구에는 뭐 이상한 이름 어쨌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뭐 세월호 뭐 이름 뭐 세월호 뭐 그런 것도 아예 진상규명 단체 이런 아예 그 카테고리 사건마다에 대한 그런 단체들이 다 따로 있는데 자 저희도 근데 우파들로서 이렇게 좀 상대방을 물어뜯을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무한공항 규명
그 문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단체를 단일화시키는 건 전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낙동 백호단? 그 이름 난 듣기가 참 좋은데 뭐 나름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고 멸공의 파도 그 나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를테면 지금 당장 이재명 정권 타도 또는 뭐 쌍특검, 이재명 재판 재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뭐 이런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슈들 중에는 뭐 무한공항 참사 같이 어쨌든 전체 싸움이 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싸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싸움, 이재명 정권 타도는 전 전체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투의를 조직하는 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파 것들이 뭐 세월호 어쩌고 저쩌고 뭐 탄핵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투의 단위 조직이에요. 자기의 원래 조직은 그대로 있고 원래 조직은 뭐 520개, 700개 모이면 다 700개가 다 달라. 뭐 환경에서부터 저 노동운까지 다 달라요. 이걸 자기들이 무화시켜서 하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있고 이것들이 공동으로 뭐 박근혜 탄핵 국민행동 이렇게 해서 토의 수준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토의가 부족해요. 토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파 단체 수많은 단체들이 각각 이름도 다르고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강점들도 다르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히려 우리 강점이야. 이걸 그대로 놔두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하면서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재명이 이제 진짜 끌어내릴 때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 탄핵 국민행동본부 이런 거를 투의 수준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의를 구성하면 그 투의를 이끌어갈 20, 30명의 전문적인 이 활동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를테면 뭐 낙동백호단에서 한 명, 뭐 멸공의 파도에서 한 명씩 파견돼서 일시적으로 한두 달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끝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정당들을 끌어들이기가 쉬워. 이건 단기적인 투쟁이고 어느 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갖고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를 구구라고 하니까 좋아. 그럼 우리랑 계속 손잡고 하자고 안 할게. 근데 이재명이 타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요 투의에는 너네가 같이 하자. 거부할 수 없게끔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선거를 치를 때는 우리가 뭐 강성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부담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투의였으니까. 이재명 정권 타도라고 하는 공동묘표에 합의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저것들 변명할 수 있게 해주면 돼. 좌파들도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투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단체들 해산하고 이런 뭉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너무 명확한 해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좀 좌파들처럼 특정 이런 카테고리마다에 대한 단체를 만들고 지금 단체는 그대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뭉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싸워 나가는 거예요. 또 투쟁의 방법 아닐까. 그래야 저희 어떻게 보면은 낙인 찍혔잖아요. 정계권에서는 윤호개인 극우단체라고 찍혔는데 그렇게 극우단체 색깔은 빼고 뭉치면은 정계권도 오기 편할 거고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파의 투쟁 지도자는 그 투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해요. 어느 단체의 대표가 갑자기 스타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투의를 이끄는 사람이 그 자유파의 투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 중에서 박성훈이 같은 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자는 평소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는데 좌파 단체 전체가 모여서 투의를 꾸릴 때는 그 투의위의 투쟁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을 맡아요. 그래서 투쟁 전체를 이끌어가고 이 투쟁이 끝나고 나면 또 싹 사라져.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앞으로 해갑시다.